안녕하세요. 리틀힐맨입니다. 5천만원으로 24편 집듣기 영상을 재편집하였습니다. 초기에 제작한 영상이라 편집이 미흡하여 시청하기 편하게 다시 재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3년 전에 산골에 430평 땅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토지에 소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었죠. 나무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구매해서 전 토지 주인이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니 도로랑 50cm 정도 단차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위해 170평 정도를 성토를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통하여 하천 정비 후 나온 흙으로 성토했습니다. 크고 작은 돌과 흙이 섞여 있는데 집터에 복토하긴 좋습니다. 돌들이 많아 토지가 침하되지 않고 비가 많이 와도 배수가 잘 됩니다. 4년 차인데 토지 침하나 빗물 배수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유공관이나 배수로도 전혀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공으로 지하 100m 시추에서 해결했습니다. 필터나 탱크 설치 역시 인버터만 설치 후 직수로 사용 중입니다. 수량 또한 풍부하여 작은 마을이 써도 부족함이 없는 수량이고 수질 또한 최고의 일급수로 작은 이물질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이제 반쪽 공사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집터 다리의 자갈과 흙을 섞어 높여주며 땅을 다져주는 작업을 합니다. 기초에 들어갈 단열재 및 자재도 준비합니다. 집터에 유로폼을 설치합니다. 400mm 담배근으로 시공합니다. 상하수 배관을 위치에 맞게 설치하고 철근을 설치합니다. 화장실 자리는 C형강으로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낮게 설치돼서 구분합니다. 단열재도 설치하고 기둥자리, 베이스판 및 물바디턱도 미리 설치합니다. 양생은 중간중간 물을 뿌리며 충분히 건조합니다. 다음은 골조 공사입니다. 보시게 강한 아연강으로 시공합니다. 트러스트를 제작하고 용접 부위는 목방지 스프레이로 마무리. 미리 설치한 베이스판에 기둥을 설치합니다. 용접 부위는 아연 스프레이로 마무리. 도면에 맞게 골조 및 트러스트 등을 설치합니다. 요즘은 구도 설계도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도면에 맞게 정확히 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가 단순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하자 발생 확률도 줄어듭니다. 골조 완성입니다. 다음은 벽체 및 창호 공사입니다. 외벽은 150mm 메탈 판넬로 시공했습니다. 상가 건축에 많이 사용하는데 판넬 자체로 마감이 되어 추가적인 외부 마감 공사가 필요 없어 금액이 많이 절약됩니다. 지붕 또한 150mm 지붕 판넬로 마감하여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일반 판넬로 시공하면 포함되는 외부 마감 공정과 지붕 마감 공정이 필요 없어 큰 금액이 절약됩니다. 외벽 안쪽으론 100mm 공간을 두고 안쪽은 50mm 판넬로 마감합니다. 내부 벽과 천정은 100mm 판넬로 시공합니다. 판넬 모서리 부분은 받치기를 하고 폼으로 마감하여 열교 현상을 방지합니다. 판넬 연결 부분도 동일하게 시공합니다. 그래야 열교 현상을 방지하여 단열이 좋습니다. 제대로 시공하면 벽면 철골주택이 단열 부분에선 최고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냉난방 비용 적게 들고요. 벽체 창호 완성입니다. 이제 업체에 의뢰한 마지막 공사 외부 배관 정화조 보일러 시공입니다. 하수 배관을 설치하고 정화조도 설치합니다. 지하수도 인입합니다. 지역 동결심을 파악하여 설치해야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동결심 아래로 인입 파이프를 매설하고 인입 직전 부분은 정운선에 설치하여 동파를 예방합니다. 정운선이 내구성 및 하드에 좋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파이프는 깨지지 않는 것으로 시공. 정화조는 준공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시골에서 효율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아직은 5도 2촌이지만 30만원 기름 채우면 1년 넘게 사용합니다. 겨울엔 외출 모드로 놓으면 동파 걱정 없고 단열이 잘 돼요. 보일러를 꺼도 아무리 추워도 실내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중요합니다. 배관 공사 끝나고 데크 자리 레미콘으로 마감합니다. 여기까지가 업체에 의뢰한 공사 내역입니다. 꼭 챙겨야 할 사항은 준공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단열재 시험 성적서, 판넬 성적서, 정화조 필증, 난방 설비 설치 확인서 등 잔금 전에 업체에서 받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업체에 들어간 비용을 살펴보면 기초공사 964만원, 철구조물 공사 840만원, 창호공사 500만원, 판넬 공사 1700만원, 내부 배관, 정화조 기름 보일러 공사 500만원, 마지막 하자 보수비 100만원 제외하여 총 4,408만원 업체에 지불했습니다. 코로나 전의 가격이라 저렴이 진행 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다음은 지하수 공사 내역입니다. 준공으로 600만원에 저렴이 했습니다. 수동펌프, 인버터, 준공 및 수질 검사까지 일체 비용입니다. 지하수 또한 엄청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셀프 공사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은 화장실 공사입니다. 야전, 침대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샤워하는 것이 문제라 먼저 공사했습니다. 바닥은 몰탈로 높이를 맞춰서 시공합니다. 벽은 시멘트 보드를 PL50 접착제와 피스로 시공합니다. 바닥은 아쿠아 디펜스로 방수 작업을 하고 모서리는 마파밴드를 활용해 방수합니다. 바닥에 몰탈로 구배를 잡고 압착 시멘트로 타일을 부착합니다. 벽은 유니픽스로 타일을 부착합니다. 타일 접착제는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바닥에 보일러 난방이 되면 난방용 압착 시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천장은 원목 루바로 시공했습니다. 습도 조절이 돼서 좋습니다. 다용도실, 주방, 현관 타일도 부착합니다. 타일 절단은 그라인더에 타일 커터날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배관 위치는 타일홀수로 뚫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야전 침대 놓고 먹고 자고 공사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부 석고보드 부착 진행했습니다. 두께로 부착했습니다. PL50 접착제와 석고피스로 고정합니다. 석고보드 절단은 스틸자를 대고 커터칼로 두세 번 그으면 잘려집니다. 현관 및 창틀의 공간도 MDF판을 이용하여 가벽 작업도 진행합니다. 석고보드 작업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하면 파고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됩니다. 천장에 석고보드 작업 시 영상에 서포트봉 2개면 혼자서 가능합니다. 잡아두질 않으면 혼자 불가능합니다. 석고보드 작업 후 도배 진행했습니다. 저렴하게 소폭 일반 벽지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실내 도어 설치 완료했습니다. 몬테 설치 시 레이저 수평계로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서 시공합니다. 수직 수평을 맞추고 임시 고정 후 문틀과 벽체 사이 공간은 우레탄 폼으로 채워서 마감합니다. 폼이 굳으면 단단히 고정되고 튀어나온 폼은 몰딩 작업 전 커터칼로 잘라주면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현관과 다용도실에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도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실내 도어와 삼연동 중문도 인건비가 빠지면 저렴히 시공 가능합니다. 실내 도어 개당 15만원, 중문 개당 55만원 들었습니다. 싱크대도 인덕션 포함 65만원에 직접 운반하여 설치했습니다. 상골이라 배송비도 만만치 않아 1톤 탑차 중고로 구매해 사용하고 공사 종료 후 팔았습니다. 운반비만 몇백은 절약됩니다. 다음은 장판 시공입니다. 현대모듈륨 2mm 저렴한 걸로 시공했습니다. 장판은 바닥에 접착제 바르고 옳지 않게 붙이고 연결 부위는 약간 겹쳐서 2개를 동시에 자르면 깔끔하게 절단됩니다. 그러면 연결 부위가 티도 안 나고 깜톡 같습니다. 장판 작업 후 걸레바지 작업도 진행합니다. 창틀 몰딩도 진행했습니다. 몰딩과 걸레바지 작업은 목공본드 바르고 실타카로 고정합니다. 복도는 방화마루 몇 박스 공짜로 생겨 깔았습니다. 끝단부터 끼워 맞추며 시공합니다. 마지막 벽둑 시공 시 특수공구로 걸어서 고무망치로 두드려 설치해야 합니다. 공구 없으면 고생합니다. 포치 부분도 30 곱하기 20 각재되고 루바로 마감합니다. 각재는 목공본드 피스 고정, 루바는 각재에 목공본드 실타카 고정합니다. 포치 부분도 건축 면적에 포함되면 추후 다락, 천룸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전기공사는 법적으로 전문가 시공이 원칙입니다. 조명기구는 제가 구매하고 시공은 지역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총 비용은 전기이닝 및 임시전기 80만원, 업체 공사비 220만원, 조명기구 50만원, 총 350만원 소요됐습니다. 천장 몰딩과 모서리 부분에 몰딩을 설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공본드 바르고 실타카로 고정합니다. 남은 루바 조각으로 현관에 포인트도 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집처럼 보이네요. 몰딩 작업도 은근 시간 많이 걸립니다. 블라인드도 22만원 주고 제작해서 직접 운반해서 시공했습니다. 아는 분에게 4개 저렴하게 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준공 받았습니다. 준공 전에 주소 부착, 화재 감지기 설치, 정화조, 환기팬 소화기, 상하수도 연결 완료, 그리고 준공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공 끝나고 내부 공사 진행합니다. 주택 3면으로 데크를 20평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아연각관으로 하지를 설치합니다. 각관과 흙 사이에 벽돌등을 받쳐야 나중에 꺼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밭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고 난간도 설치합니다. 데크 옆면은 주문하고 사용하는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합니다. 고정은 실리콘과 피스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부목을 상판에 설치합니다. 드릴로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피스로 마무리합니다. 철거하는 방부목을 얻어서 일부 설치해서 색상이 틀리네요. 오일 스테인 여러 번 칠하면 괜찮습니다. 피스는 아연 피스 사용해야 녹이 안 생깁니다. 오일 스테인, 주성 페인트를 칠해서 마무리합니다. 저기 보이는 트럭으로 자재 엄청 운반했네요. 다음은 담장 작업 진행했습니다. 기둥자리 구덩이를 파고 철근을 2개 80cm 정도 때려박고 그 위에 베이스판을 대고 용접하고 몰탈로 구덩이를 채워 고정합니다.
베이스판에 75 곱하기 75각관을 1m 높이로 용접하여 세우고 가로로 30 곱하기 30각관을 두 줄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사이딩을 양쪽으로 실리콘과 피스로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페인트로 도색해서 마감합니다. 시멘트 사이딩이 많이 남아 활용했는데 생각보다 튼튼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마당에 현무 안판석 작업 진행했습니다. 현무 안판석 사파레트 몰달 50호 사용했습니다. 현무 안판석은 평택항에서 직접 실어왔습니다. 파레트당 1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차량 주차를 위하여 몰타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마른 몰타를 바닥에 깔고 판석을 자리 잡아놓고 물을 뿌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몰타리 굳습니다. 그리고 판석 사이에 작은 자갈을 적당히 채우고 몰조리개에 몰타를 묽게 섞어서 판석 사이에 부어서 양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트럭이 올라와도 깨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다음은 마사투 25톤 두차 포크레인 공이 하루에서 마당에 깔아주었습니다. 105만원 사용했습니다. 포크레인은 시간이 남아밭에 과수원 작업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공사 시 나온 돌로 조경석으로 위치도 잡고요. 잔디도 심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잔디하고 1년생 나무들 20만원 정도 사다 심었습니다. 봄이 잔디가 살아 올라오네요. 이렇게 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다. 실내 마감 공사에 자재비 400만원, 전기 공사 350만원, 타일맥 세면대, 연기등 100만원, 판석 시멘트 80만원, 마사토 포크레인 105만원, 기타 잡비 30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기까지 총 5,500 정도 사용했습니다. 별도로 지하수 600만원, 설계비 300만원, 성토 300만원, 측량비 90만원, 취등록세 110만원, 산재보험료 30만원 등 기타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20%더 들어간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 골조, 벽체 등 하자수 쓰기 어렵고 비용 절감도 쉽지 않은 공정은 업체에 의뢰하고 나머지 공정을 직접 시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단축 공사가 비용 및 건축 완성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위험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시간 여유가 생겨 남은 자재로 우체통도 만들고 분해의자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였습니다. 항상 어떤 이유가 생겨 실행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건 핑계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음을 52년을 살면서 가장 가슴 떨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더 미루었으면 결국 실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여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행복합니다. 조만간 은퇴하면 내려와 욕심 없이 살아갈 계획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삶을 바꿔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